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 베트남 지사장 맡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또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학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처럼 같은 국민학교에 같은 대학교까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이제 맞선 여행을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영상 통화를 했었고 받았던 프로필하고 여성분하고 영상을 통화를 해서 매칭이 됐는데 여성분에게 졸업장이 있냐고 하면 졸업장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졸업장이 고등학교 졸업장은 거짓말을 거의 대부분 안 하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장 없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혹시 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주변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 이제 학력을 올려라 하는 경우도 있고 마담들이 올리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학력에 예민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업체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여성분의 졸업장이나 학력을 제출을 받지 않는 이상 여성분들이 좀 거짓말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부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업체나 마담들이 좀 시켜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야. 혹시 저희 쪽에서도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이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타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가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지사님께서 한번 좀 얘기 좀 음, 해주시겠습니까? 타업체에서 진행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그때 여성분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인지를 받고 안내를 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안내를 받았던 상황하고 속성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약혼식을 하고 나서 여성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중요시 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거짓말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교제 중단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 맞선 여행 영상으로 매칭돼서 가셨는데 여성분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어서 가서 남성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어, 매칭이 깨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영상 통화를 하게 되면은 꼭 학력을 확인하고 졸업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신랑님에게 그 학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 부분에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현재 중학교까지 마치지 못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학년을 수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대부분 있어요? 북쪽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고 그 이유는 뭐 북쪽하고 남쪽하고 보시면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교가 집에서 가까운가 여부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주실 의지 그리고 여성분 그 본인이 공부할 의지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남쪽 같은 경우는 뭐 집이 고등학교 근처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가끔씩 보면 메콩강 근처 이제 강변에서 사시던 분들이 고등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먼 경우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본인이 공부 생각이 없는 경우 네 번째 최악은 이제 노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친구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력은 중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신 부분도 있고 간단한 레터링이나 좌우명 같은 거 쓴 것 정도까지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한데 뭐 잊지 말아야 될 위치에 여성분들이 뭐 문신이 있는 경우나 뭐 화려한 문신 같은 경우 거의 배제하고 손님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고 최근에 맞선 여행 진행해서 거의 뭐 계약서 써야 될 상황까지 갔던 분도 있는데 제가 3일 동안 말려서 뭐 결국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신랑님에게 신부가 안 좋은 모습이 문신 외에도 거짓말했던 부분 그리고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도 여러 가지가 발견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서 맞선 여행에서 그 여성분하고 끝내고 계약서 안 쓰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추후에 좀 어떻게 됐나요? 그 신랑님 저희랑 다시 재진행을 뭐 혹시 하실 네, 상황인 건지. 3월에 뭐 다시 재진행을 하실 생각이 음, 있으시고요. 그때 와서 뭐 다시 아무래도 업체가 뭐 이 신부 좋아요보다는 안 좋은 점이 보이면 얘기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랑님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더 역으로 신뢰를 좀 하신 것 같네요. 음, 물론 업체가 계약하면 손해볼 건 없잖아요. 서류 다 준비돼 있고 뭐 계약서 쓰고 신랑님 나중에 깨져도 업체가 손해볼 건 없는 거 신랑님도 이해를 하시고 왜 돈을 준다는데 업체가 돈을 안 받았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업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으셔서 계약을 안 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나가신 경우입니다. 지금 뭐 때 기간 전에 신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신부 모집하다 보면 좀 조건이 안 좋은 신부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국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학력이나 뭐 부모님 이혼 문제 그리고 어 자기 친인척들 중에 한국에 결혼했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이혼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업체가 확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고학력이 반대로 고학력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까요? 가끔 있죠 음, 그런 여성분들이. 고학력이나 뭐 명문대학교 출신의 여성분들은 일단은 매칭이 되더라도 업체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고 본인들이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은 남성분에게 생활비를 받더라도 본인들이 쓰던 씀씀이도 있고 본인들이 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어필을 하는데 신랑님들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조건의 여성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감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네네. 경우는. 그렇죠.